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양도세 완화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무척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말까지 매도 사실상 어려워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까? 지금 어쨌건 인수위가 현재 여당에 요청을 했고 4월 달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요청을 했지만 싫다라고 했고 그 일은 인수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실행을 해라. 그러면 5월 11일 이후가 되겠죠. 5월 11일 이후로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면은 여태까지는 뭐 20%에서 30% 중과세가 붙었지만 그게 없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건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정상화가 돼야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가격은 지금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돼도 물건을 못 팔면은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여러분 항상 진실은 설명이 길어요. 단순하면서도 길어요. 근데 거짓은 자극적이고 짧아요. 사실은 그게 더 쉽죠. 선동, 거짓, 이게 쉽긴 쉽습니다. 진실은 단순한데 되게 길어서 지루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나?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죠. 자,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잖아요, 만약에. 근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안 팔릴 거니까 다주택자가 중과 유예를 받든 말든 내놔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분들이 기사가 하나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이 기사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왜 해요?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죠. 매물이 나오게 왜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래가 없다면서요.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다면서요. 그럼 어차피 안 팔린다면서요. 그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왜 합니까? 어차피 안 팔릴 건데 매물만 더 넣으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물건이 있고 살 사람은 있는데 지금 안 사고 앞으로는 살 사람이 있을 거란 판단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든 말든 지금 시장은 얼마 전까지 언론과 여당이 얘기한 것처럼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 거래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거래가 없다. 앞으로 시장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시세가 더 내려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의견만 들으실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은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 거래가 없는 게 매물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던 말던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건이 10개 있는데 안 팔려요. 20개 있는데 안 팔려요. 40개 있는데 안 팔려요. 100개 있는데 안 팔려요. 상관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에는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작년 9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어서 여차저차 버텨왔다. 저도 아직 정확히 설명 못하겠습니다. 노력 중인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살 사람은 더 있고 살 사람이 지금까지 안 산 게 아니라 못 산 거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서 매물을 공급을 해주겠다. 요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따져볼 일이죠. 수요가 지금 시장에 얼마나 고여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얼마나 매물이 많이 나올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신의 영역이에요. 왜? 얼마나 수요가 많이 고여 있는지, 얼마나 많이 집을 살라고 하려는지 능력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공급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급으로 만들려고 해도 얘네가 얼마나 팔라고 할지 모르죠. 증여도 했고 여태까지 손을 많이 써놨잖아요. 그러면 수요도 모르고 공급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격을 어떻게 맞춰요? 수요와 공급, 거래와 가격인데 거래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것도 거래가 된다는 조건 하에요. 다시 얘기해서 거래가 정상화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중과세 유예와 수요가 만났을 때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 봐요. 왜냐면 저도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못 맞춰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생각하기에 간단히 생각을 해서 나는 수요는 그나마 있는데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을 해주면은 수요가 공급을 만나면서 오히려 가격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수요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물이 매도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매도 매물이 어느 정도 적체되어 있어서 경쟁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양도세 중과 유예니까 다주택자들의 저렴한 매물들이 나와서 경쟁을 올리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겠지만 이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시세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시장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런 기사가 아무리 나와봤자 우리가 계산을 머리 안에서 해볼 수 있지만 아무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에 지금 수요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랑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40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통계를 내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유예를 제대로 해야만 시장이 잡히는 거지 어설프게 하면 역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가 잘 안 팔리고 경쟁이 많이 붙어야지 가격을 내리지 경쟁이 별로 없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오히려 올릴 거고 1년 유예했으니까 1년 유예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진짜 급한 사람 빼고는. 하지만 그렇기에는 주변에 다주택자 중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주택자가 왜 됐습니까?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오면 팔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식이 복잡해요, 여러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달라요. 자,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뜻밖의 이 중과 유예를 기다린 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근데 얘네가 알고 보니까 내려놨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야. 그러면 매물이 걷어들여지면서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럼 시세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반기에 전세 시장 불안정도 있고 이제 당장에 서울에 공급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 종부세도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확 나왔던 매물 중에 금매를 잡는 게 좋은 초이스일 가능성이 첫 번째예요. 이건 아무도 못 맞춰요, 여러분. 지금 해봐야 알아요. 수많은 컨텐츠가 나올 거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지금 약간 찍기 게임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그 정도로 좀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막 잠겨있는 매물 끄집어 내올 매물 살지 말지 능력이 되는지 맞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내놔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더 떨어진 다음에 시세는 내려가는데 이 올해 하반기에 불안 요소가 많잖아요. 걔네랑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매물이 너무 많아서 조정이 되거나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죠. 그때는 금매가 나오자마자 안 잡고 기다리시겠지만 저는 잡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설프게 매물을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종부세를 때려 맞아서 호가를 높게 불렀는데 얘네가 종부세를 때려 맞고 이거 나와 있잖아요. 5월달까지 못 파니까 종부세 때려 맞을 거란 말이에요. 다주택자는 종부세 엄청나거든요. 종부세를 때려 맞고 좀 호가를 높여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장 불안정이 빨리 와서 전월세 시장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철 이런 거에 못 움직였던 거에 어떤 약간 풍선 효과로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호가가 세게 나오면서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 가능하다고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제 말씀대로. 어디에 달려있죠?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공급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잖아요.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거를 파격적으로 주면은 확실히 우리 생각한 거 내에서 최대한 많은 매물이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11일부터 1년. 이거는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렸다가 팔아도 되는 거예요. 시세가 올라간다면 뒤에 팔수록 더 이득인 거예요. 맞죠? 어쨌건 간에 맞잖아요. 팔 사람들은 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나오니까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양도세 면제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중과세 면제를 받고 싶은데 너도 나도 던질 거예요. 왜냐면 유예 기간이 없으니까 서로 경쟁이 바로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가가 첩첩첩참 내려가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올해 지금 임대차 3법 한 바퀴의 부작용, 공급 부족, 그리고 종부세 있잖아요. 세금의 전가. 이 문제가 3중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면은 이 부풀려질 수 있는 수요를 공급이 눌러버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어렵겠죠. 그런데 중과 유예는 어설프죠.
그런데 수요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초반에 급매물이 좀 쏟아지고 시세가 다시 올라가면 매물은 다시 들어갈 것이고 다시 정리가 된 다음에 시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 3구나 주요 지역은 지금 내려간 적이 없어요. 반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이랑 인천도 급등 후에 조정 정도고 제대로 된 조정이 요새 좀 나와요. 요새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 거래가 비싼 가격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이랑 인천은 낮아진 가격의 거래가 좀 되면서 급매가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게 지금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인수위의 주장도 약간씩 변하고 여당이랑 협치도 안 되고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굵직하게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좀 나오고 시장 수요 공급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지 약간씩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